최근에 국힘당의 김재섭이가 여론에 등 떠밀려가지고 결국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자고 탄핵안에 찬성한다라고 이런 바보 같은 이야기를 냈습니다. 진짜 한 치 앞도 못 내다보죠. 딱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견적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런 애들 뿌리도 얕고 별거 없는 애들이라고 예전부터 비판을 했던 겁니다. 김재섭 씨 상황 파악이 진짜 그렇게 안 됩니까? 재섭아 상황 파악이 진짜 그렇게 안 되냐? 네 친구 세대로서 나도 이야기를 하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말하면 엄청 나이가 많은 사람 같이 착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나도 나이는 젊습니다. 나도 나이는 젊어요. 그런데 나는 좌파들의 여론몰이 선동대법에 놀아나질 않죠. 왜 그러느냐? 나는 2008년 광우병 때부터 사실 그 이전에 정말 나는 나이가 어렸을 때부터 좌파들이랑 머리끄댕이 붙잡고 온라인에서 싸워왔습니다만 본격적으로 SNS 활동을 하고 사회의 심각성을 느꼈던 2008년 광우병 때부터만 횟수를 따져도 나는 지난 16년 동안 좌파들이랑 정말로 많이 싸워온 베테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좌파 애들의 그 어떤 비열한 순간적으로 이렇게 들불 번지듯이 끌어오르는 그런 어떤 냄비 여론의 행동 방식과 수법을 나는 정말로 잘한단 말이야. 쟤들이 사람을 어떤 식으로 겁을 주고 흔드는지를. 지금 여러분들 저 김재섭이가 갑자기 탄핵하자고 설치는 게 뭡니까? 무슨 대단한 본인에게 비전과 철학과 신념이 있어가지고 저럽니까? 아니죠. 단순히 좌파 여론전에 겁을 집어먹고 등 떠밀려가지고 지금 탄핵하자라고 빌빌대는 것 아닙니까? 자기는 살아남을 줄 알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지금 진짜 우파 국회의원이라면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뭐 첫날에 탄핵 표결에 국힘당 의원들 대규모 불참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까? 저 지금 불쌍한 그러니까 겁먹은 강아지처럼 낑낑거리고 꼬리를 말고 있는 저 김재섭이도 해당이 되죠. 그 좌파 애들이 저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겁을 줬다고 합니까? 그래요. 우르르 사무실에 몰려가가지고 겁을 주고 난리치고 협박 편지를 보내고 근조 화환을 보내고 그 하얀 꽃다발들 그리고 그 커다란 화환 그죠? 사람 키만큼 큰 그런 근조 화환을 보내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들 진정으로 국가 시스템 원리 원칙 법치와 이성과 상식을 수호하는 젊은 청년 우파를 감히 참칭하는 정치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 당연히 그런 극성스러운 사람들에게 맞서 싸워야죠. 전부 다 CCTV 따가지고 고소고발하고 맞서 싸우는 게 정상적인 우파 정치인 국회의원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거 못하겠죠. 좌파는 무서우니까 우파는 만만하니까. 애초에 머릿속에 신념이나 어떤 사상적인 뿌리가 있는 게 아니라 대충 시류에 편승하면서 그때그때 힘세고 유리해 보인다 싶은 쪽으로 여론에 등 떠밀려 다니면서 철새처럼 적당히 인기 있어 보이는 곳에 줄 설 생각뿐이었으니까 이럴 때 맞서 싸울 끈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깡다구가 없는 거야. 애초부터 그러니까 정치에 대해서 유별난 어떤 생각의 깊이나 철학이 이런 게 다 없었던 이것밖에 안 되는 애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애들이. 내가 그래가지고 국힘당 안에 그 기웃거리고 있던 청년 정치건달 저런 애들을 그렇게 싫어했던 겁니다. 내가 젊은데도 그런 애들을 싫어했던 게 바로 이런 것 때문이에요. 자격이 있는 놈이 없었으니까. 쓸데없는 스펙 말고 진짜 이런 자격 말이야. 우파 정치인으로서 가장 필요한 어떤 것들. 재섭이 같은 애들이 여러분들 솔직한 말로 뭐 잘난 게 있어가지고 지가 금배지 달고 국회의원에 당선이 됐습니까? 아니에요. 단순히 국힘당 안에서 인맥으로 줄만 서 있다가 공천받고 나서 국힘당이 속 터지고 답답한데도 이재명과 민주당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되니까 정말로 대단하신 대한민국의 우파 지지층들이 어땠습니까? 차마 어떤 심경에서 아무런 신념도 철학도 제대로 없는 저런 재섭이 같은 애송이들을 그래도 우파를 위해서 단순히 투표라도 해주는 거수기, 의석 하나라도 자리 차지하고 우파 지지층을 조금 대변하는 확성기 노릇이라도 한번 해보라고, 확성기 스피커 노릇이라도 해보라고 정말로 복잡한 심경에서 마지못해서 그때 화가 나도 저런 인간들을 뽑아줬던 것 아닙니까? 이거는 물론 그런데 재섭이뿐만 아니라 국힘당 의원들의 거의 8, 90% 대부분이 이런 수준이기는 해요. 근데 지금 한심한 게 뭡니까? 그 노릇조차 제대로 못하는 거야. 우파를 위한 거수기라도 하라니까 그것조차 제대로 못하는 거야. 왜? 애들이 겁이 많으니까요. 김재섭 씨, 내가 좀 물어봅시다. 민주당의 안규령이가 본인의 지역구를 대놓고 노리고 있는 이런 거 안 보입니까? 재섭아 이런 거 안 보여 진짜로? 안규령이가 네 자리 노리고 있는 거? 몇 년 뒤에 너한테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냐? 재섭이 네가 바보같이 좌파들의 장단에 겁먹고 놀아나 줄 때 아유 그래 저도 이제부터 민주시민하겠습니다 탄핵같이 동참하겠습니다 이러면은 잠깐은 너한테 그래 어이구 잘한다 잘한다 해줄지도 몰라요. 그러나 결국 나중에 가면은 민주당 좌파 진영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재섭이 너 같은 걸 살려주겠냐고. 뭐 당 설마 하니 그러니까 옷 갈아입고 민주당으로 이적이라도 해보게. 민주당에선 근데 너 같은 걸 써줄까? 이재명 호가 만약에 그때 가서 사법 리스크로 또 뒤흔들리면 니는 그때 가가지고 또 주인을 갈아탈 인간 아니야?
민주당 좌파 진영에서 너 같은 거를 살려주고 키워주겠냐고. 그러니까 당을 안 옮겨도 그러니까 지역구를 그러니까 귀령이 같은 애들이 빼들어갈 거 아니야. 네가 지금 그러니까 탄핵에 찬성한다고 네 지역구 거기를 그러면 순순히 우파 동네로 살려주고 경쟁 후보도 안 되고 민주당이 너를 이뻐해 줄 것 같습니까? 안 그렇다니까. 좌파랑은 그러니까 그 어떤 거래도 대화도 타협도 불가능하다라는 걸 왜 몰라요? 이거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물론 그러고 살고 있었겠지. 그러니까 저게 얼마나 책임이 막중한 자리인지도 모르고 한 나라의 어떤 헌법기관 국회의원이 된다라는 게 어떤 건지도 모르고. 김재섭 네가 지금 탄핵의 부역자 우파의 배신자가 되고 나면 너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우파 진영에서는 다른 후보 누가 나와도 뛰쳐나온다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의 역량이 어떻든 무조건 표가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민주당 후보는 안규령 같은 저런 애를 비롯해가지고 그 누가 나오더라도 압승을 해버린다니까요. 고등학생이 민주당 공천 달고 나와서 출마를 해도 김재섭 너한테 이겨요. 그 간단한 이치를 왜 모릅니까? 탄핵안에 대해서 국회의원 사무실로 우르르 다음 날에 대낮에 그렇게 몰려가가지고 깽판 치고 난리치는 애들 그 40~50명이 그렇게 무섭습니까? 그게 정상적인 국민들일 것 같아? 전부 대부분이 그러니까 좌파 시민단체고 조직적으로 거기서 밥 먹고 사는 애들이지. 그리고 물론 뭐 생각 나사 빠진 애들 중에 거기 선동된 애들도 있겠지. 근데 대부분은 80%는 좌파 시민단체고 프로 운동권들이고 거기서 조직적으로 생태계가 형성돼가지고 좌파의 밥을 먹고 사는 애들이 그 짓거리를 한다니까. 일반인들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일반인들이 학교 직장에 출퇴근해야 되는 우파 사람들이 그런 짓거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 그러니까 절대로 재섭이가 지금 착각을 하는 게 우파 국민들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 탄핵에 반대하는 20대 대학생들 애타 여론도 엄청나게 커요 지금. 근데 그거를 586 좌파 언론 노조가 편향돼 있으니까 제대로 보도를 안 하는 거야. 그리고 재섭이 같은 애들은 내공이 없으니까 그런 진정한 민심, 언론의 장막 뒤에 그 한 걸음 너머를 꿰뚫어 보지를 못하는 거고. 우파 정치인들은 우파 지지층에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나를 뽑아주고 나한테 표를 던져주는 그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되는 것인데 왜 자꾸 좌파 앞에 가가지고 비굴하게 고개를 조아리고 굽실거립니까? 왜 그렇게 생각이 없어요? 답답해가지고 하는 소리잖아. 안타까워가지고. 감 떨어지는 김재섭이한테 내가 진짜로 김재섭 씨 네가 1억 원을 줘도 정치 컨설팅 못 받는 거 내가 가르쳐 줄게요. 내가 진짜 청년 우파 농객으로서 맞춤형 정치 컨설팅을 김재섭 씨한테 하나 던져주자면은 센스 있는 젊은 우파라면 지금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압니까? 네 지역구 같은 경우에도 컨설팅이 10초 만에 바로 나와요. 경쟁자였던 안귀령이가 계엄 당일날에 총기 탈취하려고 했던 저 말도 안 되는 사건. 이런 거를 가지고 역공을 펼칠 줄 알아야 이럴 때 진짜로 네가 돋보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정치인의 체급이 올라가고. 지금 의외로 20대 30대 젊은 남자들 온라인 커뮤니티 에타 같은 곳을 보면은 그리고 또 이제 어른 세대들 중에서 또 비교적 젊은 분들인 어떤 40대 이런 분들도 이번에 좀 포함을 합시다. 그래가지고 20대, 30대 젊은 남자들 그리고 뭐 또 한 40대 젊은 어른들이 모이는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들을 보면은 의외로 안규령이를 비판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특히 남자들. 안규령이가 군인의 총기를 탈취하려고 난리치고 대놓고 저렇게 총구를 잡고 흔들고 이러는 거 어그로 끄는 거는 정말로 잘못된 거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대한민국에 대단히 많다니까. 김재섭이 네가 진짜 우파의 스피커와 어떤 차세대 청년 우파 리더를 칭하고 싶으면은 저런 걸 센스 있게 받아쳐야 될 것 아니야. 그리고 솔직한 말로 무슨 뒷정보가 있었는지 안규령이 한번 보라고. 얼굴에는 화장을 하고 머리까지 풀 세팅을 하고 나와가지고 그때 그 갑자기 급박스러웠던 순간에 카메라 앞에 풀 세팅하고 나와가지고 카메라 믿고 날뛰는 거. 이런 거를 가지고 꼬집어도 꼬집고 비판을 해도 해야죠. 우파 정치인을 감히 칭한다라면 말입니다. 근데 재섭이의 지금 행동이 어때요? 누구보다도 구태의연하고 판에 박혀있고 겁먹은 고루한 발상밖에 못하는데 무슨 어디서 감히 젊은 우파 정치인이네 나는 늙은 정치인들과 다르네 차세대 미래를 책임져 나가네 이런 개같은 헛소리를 합니까? 다를 게 하나도 없는데. 격투기에 한번 비유를 좀 하자면은 민주당은 그러니까 고작 술 취한 덩치 큰 불황자에 불과해요. 김재섭이는 그럼 이럴 때 어떻게 맞받아쳐야 됩니까? 국면을 바꾸고 맞받아쳐야죠. 반응을 해야 되는데 반응을 못해. 미용 쇠질만 한 거야. 미용 쇠질만. 헬스장 기어 쳐가가지고. 센스도 없어. 운동신경도 없어. 용감한 전사의 심장도 없어. 전투력도 애초에 없었던 거야. 애송이였던 거지. 미용 근육 가꾸는 거 그게 다였던 거야. 한심하다니까 내가 그러니까 이런 가짜 수컷들을 보면 정말로. 여러분 이래가지고 젊은 우파라는 게 인터넷 주워 듣고 최근의 분위기 여론 눈치 보면서 대충 반패미 원툴 하나만 떠벌거리는 그런 애들을 제발 좀 조심하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거 얘기하면은 못 받아들이는 동생들이 너무 많았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나는 저런 남성 인권 문제, 내가 도사죠. PC주의 문제 같은 거 이런 거. 정치적 올바름의 어떤 문제점. 이게 어디까지 뿌리를 내려가가지고 대한민국이라든지 이런 우파, 전통적인 가정, 뭐 남성, 가장의 권위, 우파의 어떤 가정이라는 이런 요소를 어떻게 해체해 나가는지. 나는 그런 것에 대한 기초 소양들을 당연히 깔고 갑니다. 그죠? 내가 그런 것들의 전문가예요. 내가 이런 젊은 이슈들에. 내가 바로 옛날에 성재기 대표랑 더불어 가지고 2010년 극초반 바로 그때 그 시절부터 이 나라에서 같은 남자들조차 남성 인권 운동 목소리를 낼 때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 잘 모르고 나 같은 사람들, 성재기 대표 같은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판해 오던 그 시절부터 나는 목소리를 내어왔던 사람이에요. 누가 감히 내 앞에서 반페미를 가르치려고 합니까? 그래서 나는 비록 나이는 젊지만 워낙 젊다 못해 어릴 때부터 활동을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 우파 1세대 스피커라는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나는 진정한 젊은 우파를 참칭한다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저런 인터넷 커뮤니티 베스트 게시물 유행하는 거 있을 때 대충 한두 개 발만 걸치는 그런 게 청년 우파 리더가 아니라 그거는 당연히 깔고 가는 거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죠. 좌파랑 싸우는 데 있어가지고 이승만이 건국하고 박정희가 산업화로 살을 찌운 이 대한민국에 대한 그래 역사관이 왜 중요한지, 좌우 이념 대립의 문제에 대해서 굵직굵직한 거는 좀 알아야 되고, 신념, 이념, 철학적인 뿌리, 좌파 586 운동권의 선동에 흔들리지 않은 이런 신념과 철학적인 뿌리가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나는 하는 겁니다. 왜 그게 중요하냐? 꼬라지를 보라고. 뿌리가 얕은 놈들은 좌파가 바람 솔솔 한번 흔들어주면은 결국 나중에 가가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마음이 흔들린다니까. 표를 주었던 유권자 여러분들을 배신한다고요. 대변해 줄 것 같습니까? 나중에 그러면 남자들 힘없고 이렇게 각계격파 당할 때. 처신과 행동이 그때그때 시류에 편승하면서 철학이 없는 애들은 한없이 그 행동이 가볍다라는 걸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섭이 같은 부류가 트럼프가 왜 당선됐는지 알겠습니까? 자국민 우선주의, 과도한 외국인 노동자가 너무 많이 쏟아져 들어왔을 때, 후진국 외노자가 쏟아져 들어왔을 때 자국민들 임금 근로 노동시장에 어떤 악영향을 끼치는가. 재섭이 같은 애가 그런 걸 알겠어요? 모른다니까. 트럼프가 왜 당선됐고 어떻게 미국의 근로자 노동자 계층의 마음까지 재벌인 트럼프가 그 미국의 어떤 서민들과 중산층 모두의 마음을 훔칠 수 있었는지를 재섭이 같은 애는 그러니까 모른다니까. 학교 다닐 때 입시학원에서 그런 거 주입식 암기 교육을 안 받았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이런 거 분석을 못한다고. 저런 애들은. 미국도 여러분들 저때 분위기가 어땠어요? 당시 여론몰이 미국의 주류 언론들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압도적으로 민주당 해리스에게 편향적이었죠. 그건 우리나라 대한민국 언론들 거짓말쟁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그런데 대선이 어때요 여러분들? 제대로 선거에 장난질 많이 못 치니까 트럼프가 그냥 역사상 손꼽힐 정도로 압승을 해버리죠. 대선 끝나고 나가지고 그 유명한 여러분들 전기자동차 회사 테슬라의 CEO인 앨런 머스크 같은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 전통적인 언론 기득권들이 거짓말로 대중들을 속이는 시대는 끝났다라고 사자후를 지릅니다. 재섭이가 그만한 수준이 됩니까? 아무것도 모르지. 근데 내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나는 계속 트럼프가 이긴다라고 했잖아.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이 안 되면은 그게 바로 잘못된 그런 땡땡 선거라고. 진짜 차세대 우파라면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알아야 된다고요. 언론이 국민과 대중들의 눈과 귀를 가립니다. 요즘 이 시대는. 언론이 국민과 대중들의 눈과 귀를 가린다고.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 이면의 진정한 민심을 꿰뚫어 볼 줄 알아야 리더를 할, 오피니언 리더든 정치 리더를 할 자격이 있는 거라니까. 그게 남다른 사람이죠. 그게. 목마른 국민들, 이성과 상식이 아직까지도 제정신 똑바로 박혀있는 국민들이 대한민국에 의외로 많습니다. 똑똑한 국민들 의외로 많아요. 고등학생, 대학생들 중에도 지금 선동 안 된 똑똑한 친구들 많아. 근데 단 하나 지금 대한민국 우파에 부족한 게 뭐예요? 구심점이 부족한 거야. 정치적인 그들을 하나로 엮어줄, 그 훌륭한 우파 시민들을 하나로 똘똘 뭉치게 엮어줄 그 강력한 끈, 우파 정치권 인간이 부족한 거예요. 지금. 정치권의 인간들이 무능하니까 사람들이 뭉치지를 못하잖아. 공론화가 잘 안 돼요. 기자들이 퍼날라주고 싶어도 퍼날을 정치인 말이 없는 거야. 민간 스피커들 빼면은. 젊은 차세대 우파 정치인을 칭한다면 바로 이런 감각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근데 국힘당의 김용태나 재섭이 같은 애들 보면 어때요? 한심해요. 꼬라지가. 나이만 젊지 만 78세 트럼프 할배보다도 만 53세 앨런 머스크보다도 그러니까 늙었다라는 거예요. 주민등록증의 그 숫자만 젊은 애들이지 실제로 마음은 훨씬 더 늙었고 간사하고 교활하고, 특히 우리 주변에 우리가 너무나도 흔하게 볼 수 있는 그 뻔하디 뻔한 흔해 빠진 기회주의자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소위 그러니까 국힘당의 그런 젊은 정치인이라는 애들이.
내가 지금 여러분들 말하는 걸 한번 들어봐요. 인사이트가 어때 지금? 내가 비판을 해도 지금 얼마나 구체적이고 깊게 딥하게 들어갑니까? 정치 현안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재섭이 저런 애하고 진짜 철학적인 레벨 자체가 다르잖아 이게. 들으면 여러분들 가슴속이 뻥뻥 뚫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나만 깨시민이다, 나만 합리적인 사람이다, 나만 세련되고 멋있는 언론, 여론몰이에 적당히 편승하겠다 이런 애들은 뭐가 문제냐면 잠깐 반짝 빛나는 순간이 있을지 몰라도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왔을 때 우파 편에 서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지지층 여러분들을 대변해 주질 못한다고. 왜? 애초에 거짓되고 만들어진 여론, 풍선처럼 잠시 거대하게 부풀어 오른 그 가짜 여론, 가짜 여론의 장막 너머 뒤를 꿰뚫어 볼 만한 통찰력이 저런 애들은 없기 때문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내가 그런 얘기를 했던 거야. 물론 나는 여러분들 평범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평범한 소시민입니다. 근데 이래가지고 내가 그놈의 서울대법대 나오고 고시 패스를 했네 어쩌네 이래도 그게 똑똑한 사람들이 진정한 의미에서는 아니라고 얘기를 했던 게 이런 것 때문이에요. 진정한 사람의 여러분들 이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분석력, 진정한 그러니까 사람의 통찰력이라는 거는 그 너머 어딘가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거라니까. 민주당 애들이 또 간첩법 반대한다고 세트로 묶어가지고 최근에 또다시 다른 슬쩍 엉뚱한 소리 내는 거 보세요. 간첩법 반대한다고 민주당 애들. 명색이 젊은 우파라면 30대 국회의원이라고 그렇게 깝치고 다니고 싶다면 이런 거를 비판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노총에서 이번에 대놓고 북한 지령문을 받아 챙기는 간첩 사건, 이태원 사건을 이용해라 이런 거. 북한 지령문 간첩 사건 터지고 할 때 이런 거를 부각시키면서 우파를 그래도 지켜야 된다라고 목숨 걸고 맞서 싸울 줄 알아야죠. 맞불을 놓을 카드가 많다니까. 맞불을 놓을 수 있는 카드가. 프레임 전환을 왜 못합니까? 민주당이라고 하고 뭐 리스크가 없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때릴 곳은 많은 놈들인데 뿌리와 신념이 얕기 때문이죠. 좌파가 무서운 거야. 자기 머릿속 알고리즘도 옛날에 그러니까 학교 다니던 시절 정교조 선생님들한테 세뇌되고 20살 이후로 30대 중후반까지 올 때까지 저런 애들이 어때요? 10수년 동안 좌파 미디어만 보면서 지들도 거기에 알고리즘 세팅이 뇌 세팅이 끝났거든. 그러니까 반박을 못하는 거예요. 겁이 나가지고. 단순히 지금 이 순간에 어떤 질식할 것만 같은 여론전의 열기에 같이 편승하면은 나는 개념 정치인이라고 칭찬 듣겠지. 나한테 이득이 되겠지라고 정말로 바보 같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뒤에서는 좌파가 비웃고 있다니까. 정말 이놈들은 겁주기도 쉽고 흔들기도 쉽고 갖고 놀기 쉬운 놈들이라고 좌파는 뒤에서 비웃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재섭이 같은 애들은 단 한 치 앞도 못 내다보는 거죠. 물론 재섭이뿐만 아니라 지금 이런 바보 같은 정치인들이 정말 많지만 내가 대표적으로 이놈을 예시로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과거뿐만 아니라 요즘 또다시 여러분들 민주당 애들이 국가보안법 폐지, 국보법 폐지 떡밥을 슬슬 또 이렇게 바람 부는 거 보세요. 내가 여러분들 대학교 졸업 논문 쓸 때 그 주제가 뭐였냐면 바로 국가보안법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물론 나는 우파 성향이었죠. 국가보안법이 정말로 악법일까 뭐 이런 주제로 제가 이렇게 긴 졸업 논문을 썼던 기억이 지금도 나요. 대학교 졸업할 때. 그때 김대중 노무현 대북 송금 문제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몇십 년치 자료조사를 나름대로 충실히 해가지고 굉장히 긴 졸업 논문을 썼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그래가지고 대학교 헌법 가르치던 교수님이 보기 드문 우파 성향이셨는데 제가 쓴 졸업 논문의 그 표지 제목과 주제를 한번 보시고 재미있다고 이렇게 웃으시던 기억이 제가 납니다. 그 주변에 정말 안타깝게도 제가 다니던 학교도 나름 재정 탄탄하고 그래도 큰 대학교였는데 안타깝게도 주변의 대학 교수들 거의 대부분은 좌파 투성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제 저를 가르쳐 주셨던 헌법 교수님만 군대 법조인 출신의 어떤 우파 교수님이었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이 나요, 지금. 지금 여러분들 국가보안법 폐지 여론이 슬슬 나오는 거 이 꼬라지, 나라 꼬라지를 한번 보라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유튜브를 시청하고 있는 젊은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이 대한민국의 또 제2의 제3의 광우병, 제10의 광우병으로 여론몰이 광풍이 휘몰아치고 있는 이 순간을 여러분들 똑똑히 기억을 하십시오. 사람이 나이만 젊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생각이 젊어야 됩니다. 사람 나이가 그리고 여러분들 30대쯤 되면요. 사고력과 생각 수준은 서로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30대라고 다 똑같은 30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건 이제 우리 한 20대 중후반인 친구들도 마찬가지겠죠. 김재섭이가 지금 나이가 30대죠. 근데 쟤는 젊은 애가 아니에요. 젊은 애가 아니야. 한국 나이 80살이 다 돼가는 트럼프 그리고 50대 중반에 접어들고 있는 앨런 머스크보다 훨씬 더 비열하고 시류에 편승하는 노회한 인간. 쉽게 말해서 주변에 너무나도 흔해 빠진 뻔한 기회주의적인 늙은 인간이라는 겁니다. 보신주의에만 빠진. 남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애들이 흔들린다니까 좌파가 겁을 주면.
그냥 줄 서 있다가 지가 인맥으로 줄 서서 공천받은 게 다지 자기가 무슨 대단한 능력, 남다른 어떤 어젠다, 매력이 있습니까? 차세대 정치 리더니 감히 국힘당 안에 개혁이 어떤 애 떠들어대는데 그런 국힘당 안에 감히 개혁을 말할 그런 역량과 철학, 자격이 애초에 없는 애들이라니까요. 국힘당을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어디를 구조적으로 어떻게 개혁해야 되는지, 국힘당에 썩어 빠진 정신머리 어디를 개혁해야 되는지, 그렇게 해야 정말로 우파 국민들이 환호하는지 지지층이 환호하는지를 재섭이 같은 애들은 어떻다? 모른다라는 거예요. 좌파가 여론몰이 선동하고 판 까는 대로 비굴하게 굽실거리고 질질 끌려다니면 그게 좋은 건 줄 알죠. 세련된 건 줄 압니다. 자기 지지층하고는 소통 하나도 안 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당대 우파의 리더들에게만 소통을 강요하죠. 지도 남들하고 소통 안 되면서. 적에게 가가지고 비굴하게 지금 이 순간 굽실거리고 조아리면 나는 이 순간에 욕을 덜 먹는다. 나는 이 순간에 세련되고 착하고 깨어있는 사람이다. 그 프레임으로 철저히 적의 손바닥 위에서 놀아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우파 진영이 초토화가 되고 한 줌 남은 본인들의 어떤 그런 마지막에 그러니까 우파가 초토화 되겠죠. 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 그러면 마지막에 그 한 줌 남은 우파의 찌꺼기 같은 신세인 자기들을 이재명과 민주당이 칼자루 위에 세워놓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칼자루 위에 세워놓으면은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이런 애들을 무슨 짓을 벌이겠냐고. 여러분들 제가 뭐 최근에 계속했던 얘기지만 삼국지 그 뭐 대하 드라마나 소설 삼국지에 보면은 실제 역사도 사실 똑같이 흘러가는데요. 조조와 원소가 그 중국의 패권을 두고 다퉜을 때 원소가 패배하고 나서 그 아들들이 서로 그러니까 집안 싸움 내분을 벌였습니다. 이 지금 국힘당 꼬라지는 재섭이 같은 애들은 그 꼬라지가 똑같은 거야. 그때 삼국지하고. 아들들이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베테랑 군대인 조조에게 대규모로 대항하면 생각보다 싸워볼만 했기 때문에 조조의 그 똑똑한 참모들조차도 원소의 아들들이 단합하는 사태를 우려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아들들이 지들끼리 집안 싸움을 했어요. 그러면서 심지어 조조를 그러니까 오히려 그 집안 싸움에 끌어들였습니다. 결국 삼국지에서는 조조가 그러니까 원소의 약한 아들들을 지원을 해가지고 강한 아들을 물리치고 마지막에 혼자 고립되어 있던 그 약한 아들도 간단하게 정리를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천하의 일이 결단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190년대 당시 한나라 말기 혼란스러웠던 중국에서 핵심 지역이었던 거대한 하북 지방을 조조가 완전히 그러니까 평정하게 됩니다. 그 190년대였나 200년대 초반인가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겁먹은 강아지처럼 꼬리 말고 낑낑대는 이런 국힘당 꼬라지를 볼 때마다 진짜 한심하다라는 겁니다. 판 자체를 뒤집어 엎어야 되는데 프레임 전환을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그걸 못하는 거야. 헌법학자들이 내란이 성립이 안 된다고 의외로 지금 소신 발언해주고 있는 법조인분들, 전문가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거는 눈에 안 들어오는 거야. 왜? 지금 좌파 언론만 보고 겁을 먹었거든, 이런 애들은. 이념과 신념이 애초부터 없었기 때문에 보고 싶은 것만 이제 보이는 거야. 겁을 먹었으니까 한번. 남다른 철학과 생각의 깊이가 있어가지고 정치하겠다라고 저 어려운 자리에 감히 나선 게 아닙니다. 대충 그냥 한 자리 해보고 싶어서 나온 애들이에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재섭이 같은 저런 애들에 비하면은 차라리 그냥 뻔하디 뻔한 늙은 정치인들이 훨씬 낫다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던 겁니다. 저런 애들이 젊은 정치 해보려는 다른 정말로 좋은 젊은 인재들까지 앞길을 가로막는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한심합니다.